여러분 안녕하세요. 담담한 경제학입니다. 요즘 뉴스 보시면요. HBM 이 말 진짜 많이 나오죠? 삼성이 어떻다, SK가 앞서 있다, 마이크론이 따라온다. 솔직히 말해서 듣다 보면 좀 귀 아플 수도 있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또 반도체 얘기네. 저건 전문가들만 아는 이야기 아니야. 근데요. 오늘은 그 생각 잠깐만 접어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HBM 하나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 우리나라 먹고 사는 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게 그냥 삼성 잘 된다, 주가 오른다 이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자식들 손주들이 어떤 일자리를 갖게 될지 그게 여기서 갈릴 수도 있어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중요한 싸움인데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지금 압도적으로 유리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이거 국뽕 얘기 아닙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아니고요. 이미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HBM이 뭐냐? 이런 어려운 얘기 말고 왜 이게 나라 경제까지 흔드는 기술인지, 왜 다른 나라들은 따라오기가 힘든지, 그리고 왜 한국이 여기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지 이걸 아주 쉽게 누구나 알아듣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얘기 다 듣고 나면 요즘 나오는 반도체 뉴스 아마 그냥 안 넘어가실 겁니다. 혹시 우리 손자 손녀들이 참GPT 같은 인공지능 써보셨나요? 요즘 학생들은 숙제도 이걸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인공지능이 돌아가려면 엄청난 양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게 바로 HBM입니다. HBM 없이는 인공지능도 없고 자율주행차도 없고 앞으로 나올 새로운 기술들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거의 없습니다. 오늘은 HBM이 뭔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우리나라가 이 경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HBM이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HBM은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의 줄임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고대 여폭 메모리쯤 되겠네요. 너무 어렵죠? 쉽게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아파트 생각해 보세요. 땅이 넓으면 집을 옆으로 쭉 펼쳐서 지을 수 있습니다. 마당도 넓고 방도 여러 개 만들고요. 그런데 서울 강남처럼 땅남처럼 땅값이 비싼 곳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옆으로 못 펼치니까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아파트가 생긴 겁니다. 메모리도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메모리 칩을 옆으로 쭉 늘어놓으면 됐어요. 그런데 요즘 인공지능은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옆으로 늘어놓으면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데이터가 오가는 거리도 멀어져서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메모리 칩을 위로 쌓자는 겁니다. 아파트처럼 말이죠. 메모리 칩을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리면 같은 공간에 훨씬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데이터가 이동하는 거리도 짧아져서 속도도 빨라집니다. 지금 나온 HBM은 메모리 칩을 8층에서 12층까지 쌓아 올립니다. 앞으로는 16층, 20층까지도 쌓을 계획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인공지능을 생각해 보세요. 참GPT한테 질문 하나 하면 뒤에서는 엄청난 양의 계산이 일어납니다. 수백억 개, 수천억 개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해야 하거든요. 만약 메모리가 느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프로세서가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요리를 아무리 잘하는 요리사가 있어도 재료가 제때 안 들어오면 음식을 못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는 HBM이 필수입니다. 빠른 속도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메모리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HBM을 만드는 게 왜 어려울까요? 메모리 칩을 여러 층으로 쌓는다는 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종이를 여러 장 쌓아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종이 한 장 한 장이 완벽하게 평평하지 않으면 쌓을수록 기울어지겠죠.
10장만 쌓아도 휘청거릴 겁니다. 메모리 칩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층이 머리카락 굵기보다 훨씬 얇은데 이걸 정확하게 쌓아 올려야 해요.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각 층을 연결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아파트로 치면 각 층을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로 연결하는 것처럼 메모리 칩의 각 층도 전기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게 TSV라는 기술입니다. 슬루 실리콘 비아의 줄임말인데요. 실리콘을 관통하는 통로라는 뜻입니다. 각 층을 뚫고 지나가는 아주 가느다란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구리를 채워 넣어 전기가 흐르게 하는 겁니다. 이 구멍의 지름이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 가느다란 구멍을 정확한 위치에 수직으로 뚫어야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비스듬하게 뚫리거나 위치가 어긋나면 안 됩니다. 게다가 여러 층을 쌓다 보면 열이 발생합니다. 열이 나면 칩이 팽창하는데 각 층의 팽창률이 조금씩 달라요. 그럼 연결 부분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공정 과정에서 온도를 하나도 단위로 정확하게 조절해야 하고 완성된 제품도 열을 잘 식혀줄 수 있게 설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야 HBM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하나라도 잘못되면 불량품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한국이 이 분야에서 유리한 걸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DRAM이라는 메모리는 거의 독점 수준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HBM은 결국 메모리 칩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칩 자체를 잘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30년 넘게 메모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동안 쌓인 노하우가 엄청납니다. 메모리 칩을 얼마나 얇게 만들 수 있는지, 얼마나 빠르게 만들 수 있는지, 불량률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이런 게 다 경험에서 나오거든요.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회사도 HBM을 만들긴 합니다. 하지만 메모리 기술에서는 우리보다 한참 뒤처져 있어요.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두 번째, 우리는 쌓는 기술이 뛰어납니다. 반도체 칩을 여러 층으로 쌓는 기술. 이걸 패키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도 앞서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특히 이 기술이 좋아요. 이미 12단 HBM을 양산하고 있고 곧 16단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은 아직 파단 수준이에요. 왜 우리가 이 기술이 좋을까요? 역시 경험입니다. 우리는 낸드 플래시라는 저장 장치를 만들 때부터 칩을 여러 층으로 쌓는 기술을 연구해 왔어요. 지금은 300층 가까이 쌓습니다. 그 경험이 HBM에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칩을 정확하게 쌓을 수 있는지, 열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이런 노하우가 다 있는 거죠. 세 번째, 우리는 고객과 가깝습니다. HBM의 가장 큰 고객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인공지능 칩을 만드는 미국 회사죠. 지금 전 세계 인공지능 서버의 대부분이 엔비디아 칩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제조 공장이 없습니다. 설계만 하고 실제 제조는 다른 회사에 맡기죠. 그 회사가 바로 대만의 TSMC입니다. TSMC와 SK하이닉스는 오랫동안 협력해 왔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기술적으로도 잘 맞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원하는 사양의 HBM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은 자체적으로 인공지능 칩도 만들고 HBM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칩과 메모리를 함께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고객과 가깝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너무 빠르게 변하거든요. 몇 달 사이에 요구 사양이 바뀝니다. 그럼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경쟁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지금 HBM 시장은 사실상 한국의 동무대입니다.
SK하이닉스가 약 50%, 삼성전자가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둘이 합치면 90%입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이 나머지 10% 정도를 가져가고 있고요. 일본과 중국 기업들은 아직 제대로 된 제품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앞서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 칩에 들어가는 HBM을 독점 공급하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SK 제품이 제일 좋다고 인정한 겁니다. 삼성도 따라잡으려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HBM 생산에 실패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올해는 기술을 개선해서 본격적으로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두 회사가 경쟁하면 뭐가 좋을까요? 기술이 더 빠르게 발전합니다. SK가 12단 만들면 삼성은 더 나은 걸 만들려고 노력하죠. 그러면 SK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경쟁하면서 기술이 발전하는 겁니다. 미국의 마이크론도 따라잡으려고 노력 중이지만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럴까요? 다른 나라가 따라잡을 수는 없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기술 격차가 너무 큽니다. 반도체는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인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 중국이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일본이 메모리 강국이었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둘째, 투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HBM 공장 하나 짓는데 수조 원이 듭니다. 그리고 기술이 계속 발전하니까 몇 년마다 공장을 새로 짓거나 업그레이드해야 해요.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삼성, SK, 마이크론 정도입니다. 다른 회사들은 엄두도 못 내요. 셋째,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HBM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요. 올해 HBM 시장 규모가 작년보다 2배 이상 커질 거라고 합니다. 수요가 많으니까 지금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은 계속 투자하고 생산을 늘립니다. 그러면 기술도 더 발전하고 비용도 낮아지고 경쟁력은 더 강해지죠. 나중에 다른 회사가 뛰어들려고 해도 그땐 이미 너무 늦은 겁니다. 격차가 더 벌어져 있을 테니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말이죠. 경제적으로 보면 HBM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HBM 하나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일반 메모리보다 대여섯 배 비쌉니다. 그만큼 이익도 많이 남는 거예요. SK하이닉스가 작년에 벌어들인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이 HBM에서 나왔습니다. 올해는 더 늘어날 거고요. 삼성도 본격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하면 이익이 크게 늘어날 겁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갈까요? 우리나라 경제로 돌아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 직원들 월급도 오르고 새로운 사람도 뽑고 협력업체도 같이 성장하죠. 실제로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시는 지역 경제가 정말 좋습니다. 삼성이 있는 화성, 평택도 마찬가지고요. 산업적으로 보면 우리가 핵심 기술을 쥐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부품을 다른 나라에서 사와야 했잖아요. 그러면 항상 불안하죠. 언제든 공급이 끊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HBM은 우리가 공급자입니다. 전 세계의 인공지능 회사들이 우리한테 와서 사가는 거예요.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건 엄청난 힘입니다. 다른 나라가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 손자, 손녀들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은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자율주행차, 로봇, 스마트 공장, 이런 것들이 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죠. 그리고 그 인공지능을 돌리려면 HBM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HBM을 만들 수 있다는 건 미래 산업의 핵심을 우리가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아이들, 손자, 손녀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대한민국이 중요한 나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기반인 겁니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첫째, 기술 개발을 멈추면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앞서 있지만 방심하면 따라잡힙니다. 계속 투자하고 계속 연구해야 해요. 삼성과 SK가 해마다 수십조 원을 투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기술 개발을 멈추는 순간 경쟁에서 밀려나거든요. 둘째,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반도체는 사람이 만듭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그걸 다룰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반도체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 합니다. 좋은 현상이죠. 하지만 더 많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셋째, 다른 나라의 견제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나가면 다른 나라가 가만히 안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중국이 그렇습니다. 중국은 자국 기술 개발을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앞서 나가면 따라잡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HBM은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 부품입니다. 메모리 칩을 여러 층으로 쌓아서 빠른 속도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이걸 만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각 층을 정확하게 쌓아야 하고, 층과 층을 연결하는 기술도 필요하고, 열 관리도 해야 하고요. 그런데 한국이 이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30 넘게 쌓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요. 둘, 우리는 칩을 쌓는 패키징 기술이 뛰어납니다. 낸드 플래시를 만들면서 쌓은 경험이 HBM에도 적용되는 거죠. 셋, 우리는 고객과 가깝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큰 고객들의 요구를 빠르게 맞춰줄 수 있어요. 지금 HBM 시장의 90%를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 경쟁하면서 기술은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다른 나라가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기술 격차가 크고 투자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시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으니까요. 이건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높은 이익을 내는 제품이고 우리가 핵심 기술을 쥐고 있고 미래 산업의 중심에 우리가 있는 거니까요. 물론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기술 개발을 멈추지 말아야 하고 인재를 계속 키워야 하고 다른 나라의 견제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만 하면 앞으로도 한국이 이 분야를 계속 이끌어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손자 손녀들이 살아갈 미래가 밝습니다. 우리가 만든 HBM이 전 세계 인공지능을 돌리고 그게 우리 경제를 든든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